연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대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목포항 일대에 선박 수십여 척이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어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주 국가산단이 친환경 산단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설비를 갖춰 다양한 원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빈집만 2만 동이 넘는데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7일까지 전남 지역에 2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10배에 달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리고 지리산 부근과 전남 남해안에는 3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8일 새벽에서 19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강수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커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목포항 일대에 가면 수년째 방치된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장혜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목포항 일대입니다. 어선과 화물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선체에는 장기계류 선박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고 갑판에는 생활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최소 2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운항하지 않고 멈춰선 선박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선사의 파산이 늘고 복잡한 처리 절차 때문에 방치된 겁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보존 조치가 내려져 치울 수도 없습니다. 어민들은 미관상 좋지 않고 정박 공간이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저희 어민들이 항이 좁아서 개로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배들까지 저렇게 항을 차지하고 있어서 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목포항 내 장기계류 선박이 몰려있는 구역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선이 빽빽히 들어서 있어 다른 어선은 정박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목포항에 방치되거나 장기 계류 중인 선박은 50여 척. 지난 12일에는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불이 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선박에서 흘러나온 기름과 녹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도 오래 쓰려고 그러면 다 수리를 하잖아요. 페인팅도 하고. 그런데 방치를 하면 미세플레이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장기 계류 선박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 선박 관련된 그런 법령이라든지 조금 법률적인 부분들을 제도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방치된 선박들을 조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정작 행정기관은 이런 선박을 쉽게 치울 수 없습니다. 목포해경은 계곡장만 부착할 수 있을 뿐 이동 권한은 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해양수산청은 현재는 소유주를 파악해 이동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고위험 선박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행정집행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장기계류 선박 처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처럼 자료를 근거해서 소유자 확인이나 장기계류 선박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런 데 행정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TF 구성하에서 그 자료들을 근거 자료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만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류 선박.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안전을 함께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2050 탄소 중립에 대응해 저탄소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고부가 가치 저탄소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국 지금을 통해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연 기자, 이와 관련된 여수 국가산단의 동향은 어떤가요? 네, 최근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인 금호 석유화학이 CCUS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CCUS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수 국가산단과 같이 석유화학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속 깊은 곳에 저장하거나 액화탄산 또는 디젤, 우레탄 등 다양한 원료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면서 기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수 금호 석유화학 공장에 마련된 이번 설비는 최대 가동 시 연간 7만 6천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데요. 이 양은 자동차 3.8만 대의 1년치 배출량, 나무 950만 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합니다. 네, 탄소 저감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게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전남도와 여수시, GS칼텍스가 해당되는데요. 세 곳은 지난해 8월 업무 협약을 맺고 정유화학 공정 내 이산화탄소를 기초화학 물질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여수산단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관하는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사업 실증 부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과 9월 사이 예타 조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프로젝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정부의 예타 조사가 완료된 뒤 국비 등 예산이 정해지면 프로젝트 규모와 이산화탄소 소화량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과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저탄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금호 석유화학에 이어 여수시와 전남도, GS칼텍스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5년 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연간 4천만 톤인 여수산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수 국가산단이 고부가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CCUS 기술 개발이 산단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 송하연 기자였습니다. 인구 180만 명 선이 무너진 전남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빈집은 2만 6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비와 시군비 120억 원을 들여 빈집 8,060동을 정비했으며 주로 농촌에 위치해 있어 철거 위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빈집 관리 기준이 농어촌 정비법과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원활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수 MBC에 순천 이전 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여수 MBC가 순천 이전에 대해 여수시나 지역 시민들과의 공론화 절차 없이 논의하고 있어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 MBC 순천 이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고 여수 MBC 측과 협의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여수 MBC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수 MBC의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 MBC의 순천 이전 논의와 관련해 여수시의 공론화 절차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여수 MBC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절차도 진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여수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민 앞에 사안의 경과와 입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화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 MBC 사옥 이전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수시의회와 시민사회, 여수 MBC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여수 MBC는 순천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여수 MBC는 17일 호소문을 내고 주 수익원이었던 광고 공사 매출이 10년 전과 비교해 40% 감소하는 등 경영 악화 심화에 더해 사옥도 노후화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사옥 재건축과 이전 등이 여의치 않던 중 문화 콘텐츠 기회발전 특구 진출로 방향을 정하고 순천시 입주 가능성을 살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MBC는 특구 취지에 맞춰 특화된 콘텐츠 생산을 위해 회사 인력 운영과 제작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고 전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수 시민들의 서운함과 상실감을 이해한다며 이번 결정에 공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 제정 77주년을 맞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민 주권 시대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헌절 메시지를 통해 1948년 제정된 재헌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해 주권 재민의 원칙을 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자체는 3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발전기 한 기조차 세울 수 없고 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 이양 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 보전이 필요하고 자치 입법권 확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유명 맛집을 둘러싼 불친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식당에 방문해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식당 업주에게 친절 교육과 함께 행정 지도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80대 업주는 유튜버가 동의 없이 촬영했고 본인의 말투에도 오해가 있었다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관광 플랫폼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남도는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1박당 10만 원 이상 결제는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속 3박의 경우 최대 12만 원의 숙박비 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광양 와인 동굴, 담양 중록원, 구례 섬진강 스카이바이크 등 19개 업체에서 71개 체험 상품 티켓을 한 장 구매하면 한 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체류형 관광상품 기획을 위해 한국관광학회와 코레일 관광개발과 손을 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16일 업무 협약을 맺고 해남 지역 관광 자원을 철도와 연계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영암과 해남, 장흥, 보성을 연결하는 임성 보성간철도가 개통을 앞둔 가운데 계곡면에는 해남역이 본격 운영돼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동천을 무대로 빛과 야경, 시민, 상인이 어우러지는 2025년 순천 동천 야광축제가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순천 풍덕교에서 팔마대교 구간의 동천 일원에서 펼쳐지며 야간 조명으로 꾸며진 별빛 장미 터널과 무궁화 경관 정원 등 다채로운 야간 경관 콘텐츠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